네, 자, FAT 1급 기출문제 풀이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한 5, 6개월 준비했는데 우리 카페에 보니까 FAT, TAT에 대해서 굉장히 또 별도로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FAT 시험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작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어제 그저께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왔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강의는 거의 한 80%, 85%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이틀에 걸쳐서 유튜브하고 카페에 다 링크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원분들 중에서도 FAT, TAT 시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아시죠? 공인회계 사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전산세무회계, 전산회계는 한국세무사회. 프로그램도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FAT나 TAT, AT 시험은 약간 실무형. 저도 여기 출제위원 이론 쪽에 2년간 했지만 약간 실무형 그 양식이라든가 영수증, 어음, 세무계산서 요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전산세무회계는 약간 이론 중심의 시험이 좀 많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전산세무회계도 약간 양식들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공인회계사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아예 강의를 올린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전남 여상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중간고사. 근데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준비한 학생들 집에도 안 가고 나름 또 공부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같이 찍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박쌤이 회계 교수 방법 노하우 해가지고 여기 가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서로 좀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을 한 4시간 가졌고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쁘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또 자격증 취득률이 3학년 같은 경우 한 70%, 80%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를 보내면서 전부 다 자격증도 다 따고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입니다. 같이 이제 연수 끝나고 이제 촬영도 했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FAT와 전산세무회계를 동시에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FAT 2급이면 전산회계 2급, 1급이면 전산회계 1급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른 게 있다 그러면 FAT 1급, 전산회계 1급이죠. 원가회계가 없습니다. 이론 시험에. 물론 실무에도 없고요. 그래서 전산회계에서는 500번대, 800번대 막 구분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론 시험에 원가회계가 없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은 좀 줄어듭니다. 네,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시간도 60분, 70점 이상 합격. 그리고 이제 TAT 2급은 전산세무 2급하고 동급입니다. 요거는 전산세무 1급하고 자. 원가회계 없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이고요. 자, 그리고 FAT와 전산세무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 지금 FAT 1급 최근 1년치 보면 합격률이 56%입니다. 전산세무회계는 40%. 합격률이 16% 정도, 그러니까 시험이 16% 정도 쉽다는 소리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원가회계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난이도가 이론 시험이 여기가 난이도가 한 20, 30% 쉽습니다. 좀 쉬운 문제, 공통적인 문제 중심으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실무 시험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틀에서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한 10회분을 2회분 정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을 할 정도입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론 시험은 원가회계도 없고 점유회계도 문제 난이도가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고 전산회계 1급 합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아마 FAT 1급 기출문제 10회분만 하면 충분히 합격하리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문제가 딱 틀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회계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어떻게 응용할지 종잡기가 힘든데 자, 사업자 등록증의 회사 등록 수정 이거는 전산회계 2급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1급에서 FAT 1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도 기본적인 보너스 점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반 전표입니다. 이렇게 영수증이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 이렇게 쭉 나오고 평가 문제, 거래 자료 입력하셔. 일반 전표 입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2를 작성하라. 이런 양식에 대해 어음에 대해서도 입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자생계산서 발행하고 가상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송하는 것까지 이런 문제들이 실무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전자어음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자료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오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죠.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매입거래 그 다음 나오고 그래서 자료 설명 평가 문제 전자생계산서는 전자입력 1번인데 이걸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사항 딱 나오고 자 계속 이렇게 양식들이 나옵니다. 결산도 손익이 이연과 예상 수동 결산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그 다음에 자동 결산도 나오고요. 그래서 FAT 1급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80점 이상 커트라인 70이지만 안정권 80점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 100점 만점 중에서 이론에서 12문제 정도 맞으면 안정권입니다. 최저 마지노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문제는 맞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만 12문제 맞췄다 그러면 이제 6점 감점이 되죠. 15문제니까. 그 다음에 아까 회사 등록 수정, 거래처, 초기월 등록 이런 건 다 맞아야죠. 감점이 없고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 6문제 중에 4문제를 맞췄다. 2문제 틀렸다. 그러면 14점 돼서 마이너스 6점.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7문제 중에서 2문제가 틀렸다. 그럼 마이너스 7점,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고요. 결산은 다 맞아야 됩니다. 결산 문제는. 그 다음에 조회하는 문제. 조회는 굉장히 쉬워요. 어느 장부를 조회해라라고 딱 아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부에 들어가서 찾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거의 뜰 일이 없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9점 나오면 벌써 81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락을 결정하는 건 뭐냐? 이론 시험에서 12문제 정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요거 7문제 중에 5문제 정도만 맞춰준다 그러면 어쩌다가 실수로 1문제 더 틀리고 이론 2개 더 틀렸다 그래도 70점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부하는 요령. 이론 시험 아까 말씀드린 최소 10에서 12문제 맞추고 개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 이론 시험에서 요거 활용하세요. 요거는 전산회계 1급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개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요거를 잘 활용하면 이론 시험 볼 때 한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론 시험 볼 때 요 FAT 1급 시험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시간에 쫓겨요. 그러니까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선 이론 시험 볼 때 애매한 문제가 나왔다. 일단 패스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무 먼저 하고 돌아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이 아까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10회분을 2번 정도 반복하면 기계적으로 풀이가 가능해요. 요거 어쩌다 5문제 풀어가지고 나는 3일 만에 합격했다. 그거 그 사람들은 좀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고 보통 평균인이라 그러면 10회분은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것도 5회분 정도는 따라 하다가
육해부는 한번 모의고사 형태로 똑같이 시험 시간 60분 딱 시계 재면서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 문제를 다 못 풀었다라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시간 싸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연습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시간 체크하고 틀린 거 체크하고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연습. 그래서 오답 문제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다시 듣고 다시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를 최소한 3번, 4번 정도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이 기니까 요 빨간 사인펜 반드시 가지고 가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 그래서 빨리빨리 분개하고 그리고 입력 한꺼번에 그냥 쫙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정과목 코드 시간이 모자라니까 전산행위 1급에서 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7개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론시험 출제 빈도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납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찾고,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해에 지금 이게 12번 시험 본 거 2년 중에서 21번 나왔다는 건 2문제씩도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대손상학비, 대손충당 헷갈리시는 분들 요거 확실히 앞에 이론 강의 가서 전산회계 이론 강의 그거 보시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오고요.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는 나온다는 소리죠. 수익과 비용이 이염의 예상.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출제위원들은 또 반드시 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쭉 제가 이제 표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에 맞춰서 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매출총익, 매출원가 공식 있죠? 요건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들 했는데 이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들도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감가상각비 계산,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 요건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자, 이거 지금 이론 시험에 대한 겁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 불공 매입, 그 배운 거 있죠. 이런 것들.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면제, 자본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 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재화 용액 공급 및 시기.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 물건 판매할 때가 아니고 인출할 때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처분 손실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 재고장, 선입선출법, 총평균법을 한 번 나왔고요. 선입선출법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 자본 조정 들어가서 자기 주식, 자본 조정 3번이 정답이 됐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뭐 재고자산이 취득 원가에 더하는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 재고자산 클릭하면 매입, 할인, 차감 항목. 요거는 차감 항목. 이거 나머지는 더해주는 항목.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유동부채 클릭.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는 비유동부채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보너스 점수로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시험 가서 아까 빨간 사인펜 들고 와서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그러니까 핵심 중심으로 필요한 거. 금액, 날짜, 그 다음 업무용 차량 주차비 현금 지급,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해라. 현금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요것만 쫙 문제 그러면 시간 굉장히 전략되겠죠. 딱 파악한 다음에 그것만 일반 전표 입력해서 분개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단축키 검색창 이용하는 거. 자, 매출 거래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신용카드예요. 그럼 어느 회사? 삼성카드. 금액 부가세 포함해서 42만 9천 원.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카과 매출, 거래처, 삼성카드. 자, 이렇게 해서 물론 거래처는 이혜원, 그 다음에 카드는 삼성카드. 금액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쫙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카과 매출 분명 다 입력해야 돼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요거 채점 대상이 아니냐 말이 없어요. 세무사회는 채점 대상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 다 입력해주고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생매산서 발행 안 했으니까 이건 건너뛰고 분계 유형이요. 전산회계 시험은 전부 다 3번 혼합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도 3번은 혼합이에요. 근데 다 혼합으로 하는데 예외. 4번은 카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합도 돼요. 정답 인정해 주는데 4번 카드로 하면 카드 외에는 다 혼합으로 통일이라고 돼 있는데 자, 거래처 여기 거래처 바꿔줘야죠. 3사 카드. 요 분계가 거의 90% 이상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카드로 선택하면.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자, 4번 카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혼합으로 통일해도 된다는 거. 아,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산회계에서는 보통 예금 같은 거 거래처 입력 안 하죠. 채권 채무만 하죠. 여기는 채권 채무도 하고 예금 통장에 대한 보통 예금, 당좌예금 전부 다 거래처, 물론 은행이겠죠. 입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점 처리됩니다. 자, 그 기출문제 강의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문제가 아까 있기 때문에 코드번호 7개 정도는 꼭 외우라고 한 거. 제일 첫 번째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1, 2, 3. 요거는 잘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뭐 불교에서 108번 내 그러는데 108. 그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니까 108 외우면 요건 109 자동으로 되고요. 110번 받으러 대손충당금 111. 그 다음 자주 쓰는 거. 상품 146, 상품 매출 401. 그리고 여기는 제품이 없습니다. 원가 회계가 없으니까. 자, 요거 7개 정도 외워두면 시간 굉장히 절약됩니다. 요거 반드시 암기할 것. 시간 싸움을 위해서. 자, 이게 교재입니다. 총 12회분 최근 기출. 요거 3개월이나 4개월마다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로. 자, 464페이지인데, 왜 이렇게 두꺼워 하시겠는데, 정답 및 풀이가 절반이에요. 여기도 그 공인회계사회도 확정답안 발표한 거 보면 그냥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한 거 캡처 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일단 캡처를 받았습니다. 입력한 거. 자, 그리고 FAT 1급 1호는 이론 강의는 그럼 왜 없냐? 전산회계 1급 1은 있는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일단은 FAT 1급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FAT 2호 강의 찍는 건 우리 카페 회원님들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카페 이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이론 강의 보셔야 돼요. 자, 이미 우리 카페 와서 전산회계 2급 듣고 1급도 들었다라는 전제하에 전산회계 1급도 따시고 FAT도 하면서 그러면 기출문제만 제가 이제 추가로 해서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우선 이렇게 한정해서 강의를 찍고 교재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원가 회계를 제외하고 전산회계 1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기출문제집 교재 구성에 빈출 붕괴 자주 출제되는 거 50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앞에 필요하시면 붕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요거 어디 가서 다운받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여기 원래 원본 기출문제 자체가 칼라예요. 근데 보통 다른 데 보면 칼라로 안 하고 2도로 인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예 원본 자체 칼라로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쇄비는 조금 2배 지출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라로 문제가 다 들어갔다는 거. 정답 및 해설을 원래 정답은 요것만 딱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추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목적 적합성, 신뢰성 요거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요거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 자
장기 할부 판매 이게 매출 기준 수익이 인식에 대해서 요거는 거기서 정답을 실어 놓은 거고, 자, 요거는 제가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요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면세 대상에 대한 시험 문제에 대한 풀이는 요것만 딸랑 나왔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초생활, 국민후생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표를 다시 또 집어넣고 이론 교재 다시 또 찾지 않아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에서 발표한 거 요것만 딸랑 발표했거든요. 실제 입력한 거, 캡처받은 거. 자, 요것만은 뭐 일반 전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수증 수치명세서 어디 들어가서 요거를 찾아서 양식을 찾는, 메뉴에 보면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산회계에 비해서 한 70%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입력한 화면 다 캡처해 놓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2, 1 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캡처도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요거는 발표를 해줍니다. 그쪽에서 준 거 그대로.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시오 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텍스트로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발표한 정답은. 자, 요거 하나하나 날짜 입력하고 미전송 상태에서 전자발행 클릭하고 해서 엔터 치면 요 화면에 나오고 확인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발행, 요 빨간 적색 표시해놨습니다. 해주면 요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고, 그리고 나면 요런 가상 국세청 메뉴가 나오니까 요거는 다 아이디 비밀번호 돼 있으니까 로그인만 클릭. 그리고 나면 이렇게 나올 때 미전송 클릭, 매출조회 클릭해 다음에 발행 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면 전자 발행 완료되고 전송됐다는 표시가 뜬다라고 정답 및 풀이의 순서대로 다 각 회차별로 캡처 받아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문제와 정답 및 풀이가 거의 반반 돼 버렸습니다. 자, 그다음 조회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공인회계사에서 발표한 거는 요것만 딱 발표를 하거든요. 실제 요거 찾아서 어디에 있는지 찾고 한 캡처 화면 요거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매출장 조회하면 요것만 딸랑 발표하는데 이렇게 날짜, 계정 과목, 그리고 요 과세유형 카과 요거 반드시 검색을 해서 금액 70만 원 찾고 하는 캡처 화면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박쌤 전산회계 카페에 오시면 오늘 일요일이지만 제가 요 밑에다가 FAT 폴더 하나 다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거기에 질문 게시판도 만들어 놓고 기출문제도 다 올려놓을 거고요. 여러분들 들어와서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FAT 1급. 그리고 TAT는 지금 5월 1일부로 FAT는 이제 다 올릴 거고요. 한 일주일 정도 더 촬영하면 나머지 다 됩니다. 그 다음 TAT 2급은 전산세무하고 2급하고 동급인데 요거는 한 달 반 정도. 지금 교재는 편집하고 있으니까 교정 보고 있고 6월 중순 아마 그쯤 되면 그 강의도 올라가고 교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늦으면 6월 말. 예, 하여튼 6월 중에 일단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기출문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